YK김 소방기술사안책 제99호입니다. 제목은 한국소방기술인협회 극기과학 재연 대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부제는 재연 이론과 따로 노는 재연설계 2라고 해봤습니다. 지난 2월 15일 이번 달 2월 15일 며칠 전에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인협회에서 개최하는 극기과학 재연 대토론회에 패널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발언했던 내용, 미처 말 못했던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 토론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소방기술인협회 그 회원님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한 30-4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해 주신 김지수 회장님이야 여러분의 수고에 이제 박수를 보냅니다. 주승구 소방기술사 회장의 축사와 김지수 소방기술인협회 인사말이 있고 곧 패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패널은 4명이었는데 발표 순으로 얘기해보면 원희섭 씨, 자동차 댐퍼 개발자, 그 다음에 이택구 소방관리사협회 고문 홍성환 새로민지 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 말고 이 다른 세 분의 발표 내용은 현재 제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속실 재연에 대한 문제점들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말하는 것에 비해서는 저는 이제 객가지 문제들로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계단실 재연을 실시하면은 이것들은 대부분 없어지는 것들이어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언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주창한 것에 대한 설득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휴대간 USB를 사용해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준비된 부분의 USB 그것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서 이 좀 전달이 저희 전달이 상당히 미흡했으리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재전달하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제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지금의 부속실 재연설비 설계 성능 시험은 소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은 소방시설 1. 소화설비 2. 경보설비 3. 피난설비 4.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에서 가재연설비가 있죠. 거기서 소화활동설비란 뭐냐?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피난계단 화재 안전기준을 보면은 제1조 목적에 소활동설비인 특별 피난계단 재연설비의 안전관리,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소화활동을 위해서는 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계단실로 진출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재연설비 작동 중에 소방대의 지상 또는 옥상에서 진입하는 것을 감안한 그림에서 보는 1층에서의 진입 출입, 그 다음에 옥상에서의 진출입을 감안한 재연 설계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부속실 재연 설계와 TAB는 이 문들, 이게 옥상문, 지상에서 들어가는 이 문들이 닫혀 있다는 것으로 설계와 TAB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부속실 재현은 또 이 피난을 5개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을 보면은 모두 피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활동 얘기는 한 군데도 없지요. 그러면은 피난을 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최종 목적지가 5개라는 거는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연한 거를 꼭 명시해야 되겠습니까? 명시 안 해도 되겠지만은 재현 설계 실무에서는 이걸 핑계로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가 없다 해서 그런지 계단실로 들어가는 내용까지만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재현 설계조차도 계단실로 어떻게 들어갈까? 부속실에 과압이 있으면은 화재실에서 부속실로 못 나온다 하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지금 이 얘기들이 대부분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5개까지 피난을 하려면은 아까 그림에서 화재실이 2층이다. 1층 부속실로 나가고는 1번 문을 열고 다시 2번 문을 열고 계단실로 들어가고, 계단실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5개로 나가기 위해서는 3번 문을 열고 로비를 통해서 5개로 탈출한다는 고려. 여기 인원이 20명만 있으면 줄을 이으면 3개 문이 동시에 열릴 수 있다. 이거를 고려한 설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 이 옥상층 화재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옥상으로 탈출할 수 있어서 4번 문도 이 1, 2문과 동시에 열릴 수 있다. 그래서 1, 2, 3, 4문이 다 동시에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설계를 하고 TAB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저희 주장의 전부입니다. 아래 피난 상황도를 설명하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본다면은, 피난 시간은 허용 피난 시간과 실제 피난 시간 A세트, R세트라는 것이 있죠. 허용 피난 시간 Available Safe Egress Time, 총 피난 시간 Required Safe Egress Time. 그 허용 피난 시간은 이 재현설비 어느 그 건물이 허용해주는 피난이 가능한 시간을 허용 피난 시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R세트는 Required Safety Egress Time이라고 해서 이 실제로 피난에 걸리는 총 피난 시간을 얘기하는데, 총 피난 시간이 이 건축물에서 허용하는 시간보다가 짧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시간 내에 피난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허용 피난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재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피난 설계, 재현 설계를 한다면은 감지해서 또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지연 시간, 진짜 화재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시간들이 한 5분 정도 이제 걸리는 걸로 보고, 나머지 이제 피난 시간이 이제 15분 이상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피난 설계라고 하는데, 이까지를 해서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현 설계할 때에 피난 시간이 어떠하다 하는 언급이 없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2층 화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화재실에서 한 20명이 있었다. 그러면 주르륵 나와서 이제 계단실로 들어갈 때는 이 경보가 울면은 2층에 있는 전실에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때문에 금방 저기 계단실은 꽉 찰 것이고, 피난 군중은 여기는 20명이더라도 복도에는 수많은 100명의 인원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이 쭉 몰려 나가면은 화재실의 연기는 이렇게 빠져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감안한 재현 설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하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는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OHP로 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꿀뚝 현상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재연설계나 TAB에서 겨울철 2층에서 화재가 난다면은 비난이 개시되어 1, 2 문이 동시 개방되는 순간에 이 얘기는 이제 겨울철 같으면은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외피가 밀폐되어 있어서 꿀뚝 효과가 계단실에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은 음압이 걸려 있는 상태, 진공 상태, 위는 압력이 걸려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때에 2층에 화재가 나서 사람이 이 주르륵 1, 2번 문을 열고 나온다 할 때에 이 부분은 진공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속실 긋기를 얼마나 하고 있어도 이 부속실 긋기와 화재실 연기들은 피난 군중을 따라서 계단실로 다 빨려 나와서 계단실이 열연기로 가득 찰 수가 있다. 그러다면 진짜로 꿀뚝이 되어버리고 꿀뚝 현상은 아주 심하게 되겠죠. 그걸 고려한 설계를 하고 있지 않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재현 설계와 TAB는 이런 꿀뚝 현상이 없다는 걸로 가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론과 따로 노는 설계와 TAB.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면서 소방 기술인들이 재연설비 이론에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과연 거기 참석한 분들 중에 꿀뚝 효과를 이해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꿀뚝 효과 공식, 그거를 유도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난 봅니다. 만약 김진수 회장님이나 할 수 있을까? 나머지는 이 꿀뚝 효과 공식을 전부 유도할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대학에서 재연설비론 학점을 이수한 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해봤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계단으로 들어가는 데만 신경 쓰는 분들, 과압 발생으로 문 여는데 노약자한테 문제다. 그 다음에 계단문이 자동으로 안 닫힌다, 과풍량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이라서 저는 이 과풍량은 부속실에 과압을 형성시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이런 설명도 좀 했습니다. 그러자 청중 중에서 질문을 하지 않고 패널처럼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내가 주장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차차 천천히 해결할 문제지 하는 식의 발언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아니 그 해결 방안을 내가 만들었다는데 그래요, 어떤 방법입니까? 하는 관심 표현은 하지 않고 왜 뒤로 미룰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제가 답변을 한번 반박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문 개방에 대한 공식은 있어도 문 닫히는 것에 대한 공식이 없다는 푸념성 발언을 했는데, 그때에 그리고 딴 얘기로 펄떡 넘어가는 바람에 답변할 타이밍을 잡지 못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이라도 해본다면은 귀하는 문개방과 닫힘에 대한 공학적인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공식에만 매달려서 일을 한다는 거죠. 공식을 사용하면 공식의 이해도 해야 된다고 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기술사 정도라면은 공식의 탄생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문 개방에 대한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분은 문 닫힘에 대한 공식을 유도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기회에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서 해두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해석하면 되지요. 이렇게 계단실 문이 이렇게 있다. 이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부속실이 있고 계단실이 있으면은 부속실에는 델타 P라는 압력이 있죠. 이 델타 P는 부속실 기압 빼기 계단실 기압입니다. 그 델타 P에다가 문 면적 A를 곱하면은 이것이 이게 이 계단실 출입문이 개방되려는 힘이 맨 가운데에다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조역학 해석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구조역학이 뭔지 전혀 접근해보지 못한 분들이 소방기술사들의 막 90%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 P 곱하기 문 면적이 이것이 문을 개방하려는 그 힘이 되어서 문 맨 가운데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거를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이 닫히는 힘은 사람 힘으로 환산해서 문 손잡이에서 F라고 해서 이것을 37N 이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자동 폐쇄 장치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F가 있다. 이것이 이제 문 손잡이에 37N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할 때, 그러면 이때에 37N 이거는 이제 지정되어 있는 숫자라고 한다면은 델타 P는 그러면은 계단실, 부속실 간의 차압은 얼마나 될까 하는 공식을 만들어 보고자 생이계 공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 닫힘 모멘트, 이게 문이 자동으로 닫힌다는 얘기는 문 닫힘 모멘트가 문 개방 모멘트, 이 차압에 의해서 열리려는 힘보다가 커야 되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문 닫힘 모멘트한 말이 있는데, 또 이 모멘트라는 말을 처음 보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모멘트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영어로 MOMENT 모멘트라고 쓰고요. 우리말로는 회전력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힘, 그래서 힘하고 얘기를 저는 자꾸 하는 겁니다. 닫는 힘과 여는 힘의 싸움. 닫는 힘이 세면은 닫힌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닫는 회전력이 여는 회전력보다가 커야 문이 자동으로 이제 닫히게 된다. 그래서 회전력의 정의는 뭐냐? 힘과 회전점으로부터의 수직거리, 회전점이 여기죠. 그래서 힘이 이렇게 수직으로 했으면은 요게 수직거리, 요거는 이제 부속실에서 문이 개방된다 하는 거는 이게 문폭이 W라고 볼 때 2분의 W 되는 위치에 이것이 저게 힘이 작용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들어갑니다. 그거고, 이제 닫힘 모멘트. 문 닫힘 모멘트는 뭐냐? 이거는 F 곱하기 이게 W-D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 닫힘 모멘트는 FW-D이고, 문 개방 모멘트는 이것이 델타 PA에다가 2분의 W를 곱한 것이 이렇게 두 개가 이게 되는데, 이거를 식으로 이제 문 닫힘 모멘트가 문 개방 모멘트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델타 P를 앞으로 내면은 AW분의 E 하는 것이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AW분의 E 하는 것이 되고, FW-D 하는 것이 이렇게 공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이제 되고 난 뒤에는 이
이 공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단위 환산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F는 N, 그 다음에 W-D라는 것은 메타 단위, 그 다음에 슬래시에서 W 하는 것은 문폭 미터 단위, A 하는 것은 메타 자성 단위. 이거를 정리하면은 MM이 사고가 되면서 N per M 자성, M 자성분의 NO, 이것이 즉 파스칼이죠. 그래서 델타 P는 파스칼이다 하는 이게 공식이 잘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이 문 닫힘에 필요한 차압의 계산 공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상 문제를 내본다면은 자동 폐쇄 장치 닫는 힘이 37N일 때 계단실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위해서는 부속실과 계단실 간의 차압은 얼마 미만이어야 하는가? 문은 크기가 어떠냐? 폭이 1m고 높이가 2m고 손잡이 거리가 0.05 5cm다. 이런 걸로 해서 방금 유도했던 공식 여기에 대입해서 풀면은 35.15 뉴턴 퍼 평방미터 파스칼이죠. 즉 35.15 파스칼. 그래서 이 예제에서 보듯이 자동 폐쇄 장치의 닫히는 힘이 최저치인 37N으로 설치된다면은 부속실과 계단실 간의 차압이 35.15 파스칼 미만이 되어야 자동으로 닫힌다는 말이 됩니다. 즉 부속실이 40 파스칼이라면은 계단실 기압이 5 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자동으로 닫힐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참 우리 서방 기술인들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서 그 기폭량과 부속실 기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저의 설명이 있었는 것에 대해서 질문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나오는 개인적인 대화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문간에서 부속실 극기가 많다는 것은 부속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부속실 기압이 소위 40파스칼로設定했는데 20파스칼밖에 안 된다 하면은 40파스칼 만들기 위해서 과풍량이 소위 극기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20파스칼 가지고 과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 슬그머니 대답도 안 하시고 씩 피해버리는 인상을 받아서 수긍하신 것인가. 그런데 수긍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으면서 나왔습니다. 또 회의를 마치면서 나오면서 또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한 분, 우리 패널로 참석했던 한 분인데 출입문 1, 2, 3 동시 개방이 되어도 부속실 재연으로 기압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또 해서 과연 진심으로 하는 말씀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토론회 참가는 저의 거듭 문제 제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거센 거부 반응, 즉 지금까지의 업무 활동이 옳든 그르든 부정당한다는 데 대한 불쾌감, 그런 거부 반응을 여러분들한테 진하게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혁신을 하는 데 따르는 진통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이상으로 서방기술인협회 극기과학 재연 대토론에 참석 보고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